거울 앞 42세 85kg의 여자. 너랑은 더 이상 못 살겠어. 민정이는 젊고 아름다워. 넌 그냥 포기한 아줌마잖아. 준혁아, 우리 딸은 어떻게? 수아는? 양육권은 내가 가져갈 거야. 너 같은 엄마 밑에서 크면 애도 루저가 될 거 아냐? 문이 쾅 닫혔죠. 그게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서아 씨, 정말 특별해요. 당신 같은 여자는 처음이에요. 전무님은 결혼하셨잖아요. 형식적인 관계예요. 아내와는 이미 끝났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몰라요. 첫눈에 반했습니다. 서아 씨, 20년 전에도 그는 나에게 똑같은 말을 했었다. 같은 남자가 완전히 다른 얼굴의 같은 여자에게 사랑을 속삭인다. 복수할 준비는 끝났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20년을 함께 산 남자, 날 버린 남자, 그가 바로 앞에서 나에게 다시 사랑 고백을 하고 있다. 성형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전철을 모르고 사랑하게 된 남자. 과연 진짜 사랑이란 무엇일까? 복수로 포장된 수연의 선택은 단지 상처받은 마음을 가리기 위한 방법일까?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엔 누구도 몰랐던 상처가 숨어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고통을 삼킨 채 그녀의 처절한 응징이 시작되는데, 들려줄게. 나의 이야기로 오늘 하루도 활기찬 하루 되시고.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박수연 씨, 이번에도 승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인사팀장의 무심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20년 경력의 조향사가 5년차 남자 후배에게 또 밀렸죠. 이유는 뻔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클라이언트 미팅에 내보이기 좋은 얼굴이 필요하다는 위의 결정이었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화장실로 향했어요. 거울 앞에 섰죠. 형광등 아래에 비친 내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42세, 85kg, 갑상선 질환으로 불어난 몸, 스트레스로 거칠어진 피부. 한때는 곱다고 칭찬받던 긴 머리는 이제 윤기를 잃었죠. 눈가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준혁이 떠난 지 1년. 그날의 기억이 또다시 떠올랐어요. 너랑은 더 이상 못 살겠어. 현관문 앞에 서서 차갑게 말하던 남편의 얼굴. 20년을 함께 산 남자였죠. 민정이는 젊고 아름다워. 넌 그냥 포기한 아줌마잖아.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준혁아, 우리 딸은 어떻게? 수아는? 양육권은 내가 가져갈 거야. 너 같은 엄마 밑에서 크면 애도 루저가 될 거 아냐? 문이 쾅 닫혔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한숨이 나왔어요. 준혁 말이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포기한 아줌마가 됐으니까요. 회사로 돌아와 자리에 앉았죠. 옆자리에 후배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선배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죠. 하나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어요. 텅 빈 집이 더욱 쓸쓸했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편의점 김밥 하나가 전부였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연아, 대학 동창 유진의 목소리였어요. 유진아, 오랜만이네. 목소리로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전화 너머로 유진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지금 강남에서 병원 운영하고 있는 거 알지? 성형외과. 응, 알아. 잘 나간다며? 수연아, 혹시 관심 있어? 뭐가? 유진이 잠시 뜸을 들였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죠. 꿀병원에서 신약 임상 시험 참가자를 구하고 있거든. 특별한 기회야.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임상시험인데? 전신 성형이야.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지. 6개월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어. 숨이 막혔어요. 위험하지 않아? 내가 직접 집도할 거야. 걱정하지 마. 무료야. 아니, 오히려 참가비도 줄게.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 얼굴, 이 몸으로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일 거야. 진짜야. 유진의 말이 악마의 속삭임처럼 들렸죠.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생각해 볼게. 수연아, 기회는 지금뿐이야. 이런 기회 다시 안 와.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 저 수많은 불빛 중에 준혁도 있겠죠. 민정과 행복하게 살고 있을 겁니다. 복수하고 싶어.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유진에게 문자를 보냈죠. 할게. 임상시험. 답장은 바로 왔어요. 잘 생각했어. 내일 병원으로 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거야. 새로운 인생. 그 말이 가슴 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박수연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 준혁을 만났던 건 2002년이었어요. 22살의 봄이었죠. 저기, 혹시 조향학과 박수연 씨 맞나요?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중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고개를 들자 잘생긴 남자가 서 있었죠. 네, 맞는데요. 전 경영학과 최준혁이라고 합니다. 향수 공모전에서 봤어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됐어요. 첫사랑이었죠. 결혼하고 딸을 낳고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다 거짓이었어. 눈물이 흘렀어요. 이제는 끝낼 때가 됐습니다. 박수연이라는 이름도 이 못생긴 얼굴도 모든 걸 다 버릴 겁니다. 그리고 준혁에게 복수할 거예요. 그가 나를 버렸듯이 나도 그를 버릴 겁니다. 아니, 그보다 더 잔인하게 짓밟아 줄 거예요. 기다려. 최준혁, 곧 만나게 될 거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수술 후 6개월, 거울 속엔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48kg, V라인, 쌍꺼풀진, 큰 눈, 가늘어진 허리, 탄탄해진 몸매. 내가 아니었어요. 아니, 내가 되고 싶었던 모습이었죠. 완벽해요. 수연 씨? 아니, 이제 강서아 씨라고 불러야겠네요. 유진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나야? 목소리조차 달라졌어요. 맑고 청아한 음성. 25살 때의 내 목소리 같았죠. 2025년 최고의 작품이에요. 30대 초반? 아니에요. 20대 후반으로 봐도 믿을 거예요. 손으로 얼굴을 만져봤습니다. 부드러운 피부, 오똑한 코, 도톰한 입술. 이게 정말 나라니. 가슴이 뛰었어요.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죠. 자, 이제 새 인생을 시작할 차례야. 준비됐어? 유진의 물음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수할 준비는 끝났어. 일주일 후 라벨르 코스메틱 본사 앞에 섰어요. 준혁이 전무로 있는 회사 일부러 선택했죠. 헤드헌터를 통해 들어간 면접에서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강서아 씨, 정말 놀라운 재능이네요. 당장 수석 조향사로 모시고 싶습니다. 면접관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내 외모를 보는 남자들의 시선도 느껴졌죠.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실력은 인정받지 못했는데 외모만 바뀌었다고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계획의 일부였어요. 첫 출근 날 검은색 타이트한 원피스를 입었어요. 하이힐을 신고 당당하게 걸었죠.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남자들의 감탄 섞인 눈빛, 여자들의 질투, 어린 시선. 이런 기분이었구나. 예쁜 여자로 사는 삶. 민정이 누렸던 특권을 이제 내가 누리는 거야. 수연은 혼잣말을 하며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그와 마주쳤어요. 신입 조향사시죠?
강서아 씨? 준혁이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20년을 함께 산 남자, 날 버린 남자, 그가 바로 앞에 서 있었죠. 하지만 그는 날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네, 최준혁 전무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연기였죠. 수없이 연습한 대사였으니까요. 준혁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력서 봤는데 정말 인상적이더군요. 악수를 하는 그의 손이 뜨겁게 느껴졌어요. 순간 과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손으로 날 안아줬던 날들, 이 손으로 결혼 반지를 끼워줬던 날, 그리고 이 손으로 이혼 서류를 내밀었던 날. 최준혁, 기억나지? 속으로 외쳤지만 그는 몰랐어요. 아니,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20년 전 날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눈빛이었어요. 호기심과 끌림이 가득한 눈. 혹시 우리 어디서 만난 적 있나요? 준혁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니요. 처음 뵙는 거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가 당황한 듯 머리를 긁적였죠. 이상하네. 왠지 낯이 익은 것 같은데. 엘리베이터가 열렸습니다. 전 여기서 내릴게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전무님. 아, 네. 혹시 점심 같이 하실래요? 친입 환영 차원에서. 그의 목소리에 설렘이 묻어 있었어요. 벌써부터 이러는구나. 역겨웠습니다. 하지만 미소를 지었죠. 감사합니다. 연락 주세요. 준혁은 사무실로 돌아와 의자에 털썩 앉았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뭐지? 이 느낌은. 강서아. 신입 조향사. 분명 처음 보는 여자인데 왜 이렇게 끌리는 걸까? 휴대폰을 꺼내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정아? 나야. 어머, 무슨 일이야? 회사에서 전화를 다 하고 아내의 목소리가 귀찮게 들렸다. 오늘 회식 있어서 늦을 것 같아. 또 요즘 회식이 너무 잦은 거 아니야? 일이 많아서 그래. 끊을게. 거짓말이었다. 사실 서아와 단둘이 저녁을 먹기로 했다. 신입 환영회라는 핑계로. 이상하다. 왜 이렇게 끌리지? 어딘가 익숙한 느낌인데. 비서를 불렀다. 강서아, 조향사 인사 파일 좀 가져와봐. 파일을 펼쳐봤다. 28살, 미국, 유학, 국제 향수 대회, 수상 경력, 완벽한 스펙이었다. 하지만 가족 사항은 비어 있었다. 미스터리한 여자네. 그게 더 끌렸다. 민정과는 다른 매력이 있었다. 우아하면서도 어딘가 슬픈 눈빛. 내가 미쳤나? 결혼한 남자가. 하지만 이미 마음은 기울어져 있었다. 조향실에서 일하며 준혁을 지켜봤어요. 변한 게 없었습니다. 여전히 바람둥이였죠. 젊고 예쁜 여자를 보면 눈빛이 달라지는 남자. 그게 최준혁이었어요. 너도 똑같이 당해봐야 해. 복수의 칼날을 갈았습니다. 그날 저녁, 준혁과의 저녁 식사. 서아 씨, 향수에 대한 철학이 정말 특별하네요. 와인잔을 든 그가 말했어요. 향수는 또 다른 얼굴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나를 숨기고 원하는 나를 보여주는 도구죠. 의미심장하게 대답했습니다. 준혁의 눈이 깊어졌어요. 그럼 서아 씨의 진짜 얼굴은 뭔가요? 넌 영원히 모를 거야. 속으로 비웃으며 잔을 들었습니다. 그건 비밀이에요. 전무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됐어요. 서아 씨, 정말 특별해요. 당신 같은 여자는 처음이에요. 호텔 바에서 준혁이 속삭였습니다. 어두운 조명 아래 그의 눈이 욕망으로 번들거렸어요. 와인잔을 든 손이 살짝 떨렸죠. 와인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쓴맛이 났어요. 20년 전에도 똑같은 말을 했었지. 가슴 속에서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첫 만남에서도 프러포즈할 때도
그는 늘 같은 말을 했어요. 당신은 특별해요. 거짓말쟁이. 전무님은 결혼하셨잖아요. 일부러 천천히 말했어요. 그의 표정이 순간 경직됐죠. 아, 그게 준혁이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형식적인 관계예요. 아내와는 이미 끝났습니다.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어제도 민정과 알콩달콩 사는 모습을 봤으니까요. SNS에 올린 럽스타그램을 매일 확인했죠. 어제는 롯데호텔에서 결혼기념일 파티를 했으면서 속으로 비웃었지만 겉으로는 연민 어린 표정을 지었어요. 힘드셨겠네요. 서아 씨는 이해해 주는군요. 준혁의 손이 테이블 위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 손을 덮었어요. 그 순간 복수심과 역겨움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손, 한때는 사랑했던 손, 지금은 증오하는 손, 토할 것 같아. 하지만 연기를 계속했어요. 수줍은 듯 고개를 숙였죠. 저도 전무님께 끌려요. 준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의 눈이었어요. 정말이에요? 네. 하지만 일부러 말을 끊었어요. 준혁이 초조하게 내 손을 꽉 잡았죠. 하지만 뭐예요? 말해봐요. 무서워요. 전무님 같은 분이 왜 저 같은 여자를 서아 씨, 준혁이 의자를 당겨 가까이 왔습니다. 향수 냄새가 진동했어요. 한때는 좋아했던 향기, 지금은 구역질 나는 냄새였죠. 당신은 자신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몰라요. 첫눈에 반했어요. 그래, 너는 늘 첫눈에 반하지. 젊고 예쁜 여자만 보면 그의 손이 내 얼굴에 닿으려는 순간 살짝 피했어요. 시간이 늦었네요. 들어가 봐야. 벌써요? 준혁의 얼굴에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전무님. 언제요? 내일도 시간 있어요? 애처로운 강아지 같은 눈빛. 한때는 그 눈빛에 녹아내렸었죠. 이제는 아니에요. 연락 주세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준혁이 황급히 따라 일어났어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괜찮아요. 택시 타고 갈게요. 호텔을 나와 찬 공기를 들이마셨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연기하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민정은 남편의 와이셔츠에서 낯선 향수 냄새를 맡았다. 여자 냄새였다. 뭐야, 이거. 손이 떨렸다. 달콤하면서도 관능적인 향, 분명 비싼 향수였다. 자신이 쓰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향이었다. 침실로 들어갔다. 샤워 중인 준혁에게 물었다. 여보, 어제 누구랑 있었어? 회사 사람들이랑 회식했다고 했잖아. 샤워 부스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민정은 직감했다. 거짓말이다. 남자들끼리. 그래. 왜? 아니야. 그냥. 민정은 와이셔츠를 다시 들어 냄새를 맡았다. 옷깃 부분에 진하게 밴 향수 냄새. 누군가와 가까이 있었다는 증거였다. 설마, 준혁이가? 불안이 엄습했다. 수연처럼 버려질까봐. 아니, 그럴 리 없어. 자신은 수연과 달리 젊고 아름다우니까. 32. 아직 충분히 젊었다. 몸매 관리도 열심히 하고 있었다. 하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다. 준혁이 샤워를 마치고 나왔다. 오늘도 늦어? 응. 신규 프로젝트 때문에 바빠. 거짓말하는 남편의 눈빛을 민정은 놓치지 않았다. 눈을 마주치지 않는 것, 말이 빨라지는 것, 모두 거짓말의 신호였다. 혹시 회사에 새로운 여자가 있어? 준혁의 동작이 멈췄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그냥 궁금해서. 조향사 한 명 왔어.
일 때문에 만날 뿐이야. 일 때문에. 그 말이 더 수상했다. 준혁이 옷을 입고 나가자 민정은 즉시 휴대폰을 들었다. 남편의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저예요. 최 전무님 아내입니다. 어제 회식 참석자 명단 좀 알 수 있을까요? 잠시 후 충격적인 대답이 돌아왔다. 어제는 회식이 없었는데요. 전무님이 퇴근하시고 개인 일정이 있다고.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졌다. 강서아, 어제 준혁의 휴대폰에서 본 이름이 떠올랐다. 강서아, 조향사라고 저장된 번호, 통화 기록도 많았다. 직감적으로 알았다. 위험한 여자라는 걸. 안 돼. 준혁은 내 거란 말이야. 민정의 눈에 도끼가 서렸다. 수연을 쫓아낸 것처럼 이번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회사에서 준혁의 문자를 받았어요. 오늘 저녁 시간 있어요? 특별한 곳으로 모시고 싶어요. 특별한 곳, 뻔했죠. 호텔이겠죠. 벌써부터 이런 수작을 부리다니. 역겨웠지만 계획대로였어요.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답장을 보내고 거울을 봤습니다. 강서아의 얼굴, 완벽하게 아름다운 얼굴. 하지만 그 안에는 박수연의 상처받은 영혼이 있었어요. 최준혁, 이제 시작이야. 내가 나에게 준 고통 그대로 돌려줄게. 붉은 립스틱을 덧칠했습니다. 복수의 색깔이었죠. 당신 설마 수연이야? 태성의 말에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조향실에서 혼자 작업하고 있을 때였어요. 라벨레의 수석 조향사이자 내 멘토가 된 그가 조용히 들어왔죠. 처음엔 그저 선배의 조언을 구하러 온 줄 알았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애써 침착한 척했지만 소용없었죠. 태성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어떻게? 말을 더듬었습니다. 부인해야 하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향이야. 태성이 조용히 말했어요. 20년 전 향수 공모전에서 만났잖아. 당신이 만든 향은 절대 못 잊어.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20년 전 대학생 때 참가했던 전국 향수 공모전. 그때 대상을 받았었죠. 첫사랑의 향기라는 이름으로. 태성 선배님도 그때 있었어요? 응. 심사위원 보조로 참가했어. 당신 작품에 완전히 매료됐었지. 태성이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그의 손이 내 손을 감쌌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때부터 찾았어. 박수연이라는 천재 조향사를. 하지만 감쪽같이 사라졌더라. 눈물이 났어요. 결혼했었거든요. 아이도 낳고 평범한 주부로 살았어요. 준혁이랑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성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그 자식이랑 선배님이 준혁 씨를 아세요? 태성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복 동생이야. 아버지가 같아. 충격이었어요.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죠. 하지만 서로 원수처럼 지내. 그 자식이 어떤 인간인지 나보다 잘 아는 사람은 없어. 태성이 일어섰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복수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이미 들킨 마당에 숨길 것도 없었죠. 그 인간이 날 어떻게 버렸는지 알아요? 늙고 못생겼다고, 젊은 여자가 좋다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변한 거야? 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그 인간을 유혹하고 있죠. 태성이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에 알 수 없는 감정이 어렸어요. 그럼 나랑 진짜 사랑을 해봐. 네?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습니다. 복수보다 더 큰 행복을 줄게. 태성이 다시 가까이 왔어요. 그의 얼굴이 내 얼굴 가까이 다가왔죠. 전 복수만 생각했어요. 사랑 같은 건 20년 동안 당신을 잊은 적이 없어. 그때 그 향기, 그 열정, 그 순수함 모두 기억해.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준혁과는 다른 두근거림이었죠. 진짜 사랑. 그런 게 아직 가능할까요? 시간을 줘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태성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기다릴게. 하지만 준혁에게 너무 깊이 빠지지 마. 그 자식은 당신을 또 상처 줄 거야. 문득 궁금해졌어요. 왜 그렇게 준혁 씨를 미워하세요? 그 자식이 내 약혼녀를 빼앗아 갔거든. 10년 전에. 또 하나의 충격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낳은 아이가 내 아이라는 것도 모르고. 태성의 고백에 말문이 막혔어요. 준혁이 그런 인간이었다니. 아니, 알고 있었죠. 그가 얼마나 이기적인 인간인지. 같은 시각, 유진의 병원. 원장님, 큰일이에요. 간호사가 급히 원장실로 뛰어들어왔다. 유진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눈살을 찌푸렸다. 무슨 일이야? 이렇게 시끄럽게. 민정이란 여자가 왔어요. 박수연 씨 성형 전 사진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 최준혁 전무 부인이라면서 강서아란 여자의 정체를 밝히겠다고 난리예요. 유진은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었다. 수연의 정체가 들키면 자신의 불법 임상시험도 발각될 테니 어디 있어? 상담실에 있어요. 직원들한테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유진은 즉시 일어났다. 상담실로 가는 복도. 머릿속이 복잡했다. 어떻게든 막아야 했다. 민정 씨? 상담실 문을 열자 젊은 여자가 돌아봤다. 예쁜 얼굴이었지만 눈빛에 도끼가 서려 있었다. 원장님이시죠? 전 최준혁 전무 아내예요. 아, 네. 무슨 일로? 강서아라는 여자 아세요? 여기서 성형수술 받았다고 들었는데 유진은 태연한 척 고개를 저었다. 글쎄요. 환자가 워낙 많아서 차트를 확인해봐야. 박수연이란 이름으로 왔을 수도 있어요. 민정의 말에 유진의 동공이 흔들렸다. 하지만 금세 포커페이스를 유지했다. 박수연 씨요? 그런 환자는 없는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민정이 소리쳤다. 분명히 있어요. 제 남편을 유혹하는 그 여자. 원래는 못생긴 아줌마였다고요. 유진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환자 개인정보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설령 있다 해도. 돈 드릴게요. 얼마든지. 그냥 사진만 보여주세요. 민정이 가방에서 현금 뭉치를 꺼냈다. 유진의 눈이 번뜩였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 도와드릴 수 없어요. 민정이 나간 후 유진은 즉시 직원들을 불렀다. 모든 기록을 없애. 박수연이란 환자는 처음부터 없었어. 하지만 원장님, 빨리 서버에서도 완전히 삭제해. 배업 파일까지 전부. 직원들이 황급히 움직였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연아, 조심해. 민정이란 여자가 내 정체를 캐고 다녀. 위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국제 향수 박람회 시상식. 무대 위 스포트라이트가 눈부셨어요. 수천 명의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었죠. 대상. 두 번째 얼굴, 강서아 씨. 사회자의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 순간을 위해 달려왔던 거니까요. 복수의 마지막 장이 열리는 순간이었죠. 무대로 걸어가며 객석을 훑어봤습니다. 준혁의 창백한 얼굴이 보였어요. 옆에는 반쯤 무너진 민정. 성형 부작용으로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죠. 유진의 병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급하게 수술받은 결과였어요. 자업자득이야. 트로피를 받아들었습니다. 무거웠어요. 20년 만에 다시 잡는 영광이었죠. 감사합니다. 마이크를 잡았어요. 떨리는 손을 꽉 쥐었죠. 이 향수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모든 여성들에게 바칩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우리는 모두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보여주고 싶은 얼굴과 숨기고 싶은 얼굴.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모든 걸 밝힐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전 목소리가 잠시 떨렸지만 이내 힘을 냈죠. 강서아가 아닙니다. 술렁거림이 시작됐어요. 준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제 진짜 이름은 박수연입니다. 마이크를 더 가까이 당겼어요. 최준혁 전무님의 전 부인이죠.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장내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이 일어났죠. 준혁이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야. 그의 외침이 들렸지만 난 계속했어요. 1년 전 남편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늙고 못생겼다는 이유로요. 눈물이 났어요. 진짜 눈물이었죠. 그래서 얼굴을 바꿨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죠. 그리고 준혁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당신을 다시 만났습니다. 당신은 저를 사랑한다고 했죠. 이 가짜 얼굴을요. 준혁의 다리가 풀렸어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죠. 이 향수의 이름을 두 번째 얼굴이라고 지은 이유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외모라는 가면 뒤에 진짜 얼굴을 숨기고 살기 때문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처음엔 한두 명,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죠. 그때였습니다. 태성이 무대로 올라왔어요. 검은 턱시도를 입은 그의 모습이 멋있었죠. 하지만 태성이 내 손을 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전 이제 가면을 벗습니다. 그의 손이 따뜻했어요. 진짜 사랑을 찾았으니까요. 태성이 내 손에 입을 맞췄습니다. 장내에 또다시 환호성이 터졌어요. 그 순간 준혁이 쓰러졌습니다. 전무님, 직원들이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어요. 쇼크로 정신을 잃은 거였죠. 민정은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라고!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무대에서 내려오자 기자들이 둘러쌌습니다. 박수연 씨, 어떻게 이런 일이... 성형수술은 어디서? 최준혁 전무와의 관계는 태성이 나를 보호하며 기자들을 막았어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세한 건 추후에 말씀드리죠. 일주일 후 준혁은 끝내 무너졌다. 회사 비자금 횡령 사실이 들통났다. 민정과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위해 회사 돈을 빼돌린 것이 발각된 것이다. 최준혁 전 전무 구속 수감. 신문 헤드라인이 그의 몰락을 알렸다. 민정은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성형 부작용과 충격으로 정신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다. 수연이, 박수연이 나타났어! 가면을 쓰고! 그녀는 하루 종일 같은 말만 반복했다. 복수는 끝났어요. 하지만 그들의 인생은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준비됐어? 공항 라운지에서 태성이 물었어요. 네, 이제 정말 새 출발이에요. 45살, 새로운 얼굴과 새로운 사랑으로 시작하는 제2의 인생이었죠. 파리에 도착하면 바로 매장 계약부터 해야 해. 우리 브랜드 이름은 정했어? 진실의 향기는 어때요? 태성이 웃었습니다. 완벽해. 역시 내가 사랑하는 여자야. 비행기를 기다리며 태성의 품에 기댔어요. 그의 몸에서 라벤더 향이 났습니다. 복수보다 달콤한 향기였죠. 후회 안 해? 태성이 물었어요. 뭐요? 모든 걸 버리고 떠나는 거. 고개를 저었습니다. 버린 게 아니에요. 찾은 거죠. 진짜 나를. 창밖으로 비행기가 보였어요. 파리행 비행기였죠. 수아에게는 편지를 남겼어요. 언젠가 이해해 주길 바라면서 엄마는 이제 진짜 엄마가 될게. 가면을 벗은 진짜 모습으로. 탑승 시작합니다.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태성과 손을 잡고 게이트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앞으로만 나아갈 거니까요. 향기로운 위선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진실한 사랑의 시간이에요. 5년 후 파리 세컨드 VJ의 인생 향수 브랜드는 전 세계적으로 성공했다. 수연과 태성은 결혼했고 행복했다. 서울에서는 준혁이 택시 운전을 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가끔 백미러로 뒷좌석을 보면 강서아와 닮은 여자들이 보였고 그럴 때마다
그는 후회하고 있을 것입니다. 외모만 보고 버린 진주를, 박수연이라는 진짜 보석을, 어떤 어둠이 다가오더라도 서로를 지키는 한 줄기의 빛은 결국 다시 우리의 삶에 스며듭니다. 때로는 가장 큰 상처를 통해 우리가 그동안 잊고 살았던 가장 소중한 진실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 주세요. 혹시 이야기를 보면서 마음에 남은 장면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그 감정을 나눠주세요. 선생님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큰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언제나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하루에 한 번 운동은 꼭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